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각 대학의 운명을 가를 대학 역량진단평가 1단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내 일부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근거자료로 사실상 대학의 살생부 초안인 대학 역량진단평가 1단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32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결과 발표인데 전체의 64% 정도인 207개 학교가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강원대, 한림대, 강릉원주대, 한림성심대 등이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정원 감축이나 재정 지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제화를 대비해서 글로벌 융합대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좋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지대, 강릉 영동대, 한라대, 강원 관광대 등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2단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평가를 받습니다. 재평가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역량강화대학,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재평가를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당선인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도내 당선인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을 포함해 모두 235명. 당선인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 군수 당선인들은 선거 기간 중에 5대 공약과 선거 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바로 착공과 아동수당 50만 원, 육아 전업수당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은 기초부터 미래 학력까지 책임지는 교실 혁신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영동 지역 시장 군수 당선인들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여성 교도소 유치,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해 북부선 철도 조기 연결, 1,000억 원 투자 유치 등 각자 5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고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만 이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라서 좀 선택하기 많이 어렵긴 했지만 이번에 뽑히신 분들 공약 잘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는 끝났지만 각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 실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달부터 각 당선인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자질이 부족한 이는 없는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의 시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3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인수위격인 모두를 위한 교육 제3기 준비위원회를 꾸려 공약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선거에서 약속한 19개 분야 62개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45%의 요구도 충분히 살핀 뒤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렸습니다. 한 군수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군수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군수 당선은 무효화됩니다.
고성군의 인구가 매년 연말이면 3만 명을 넘고 이후에는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적인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현재 고성군의 인구는 28,651명으로 3만 명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면 3만 명을 넘겼다가 이후에는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위장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탁을 받은 타 시군 주민들이 연말에만 잠시 고성군으로 전입을 하고 연초에는 다시 본래 거주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취재진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부서별로 인원을 할당해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추진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이 위장 전입 의혹까지 받으면서 인구 유지에 힘쓰는 건 행정조직 축소를 막고 1인당 80만 원까지 책정되는 지방교부세를 더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수에 따른 게 같은 지표 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주도한 사례를 조사해 양구군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시군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홍수에 대비해 하천 변마다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때 뽑아낸 자풀을 땅에 묻는 경우도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논란과 더불어 외래식물이 번식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 석 대가 강변 풀과 나무를 뽑아 땅을 고르게 펴고 있습니다. 한 대가 나무를 뽑아내면 다른 한 대는 흙을 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한 대는 땅을 파냅니다. 홍수 등 풍수해에 대비해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문제는 뽑아낸 풀과 나무의 처리 방식입니다. 풀은 그대로 땅에 묻고 옆에 풀이 있잖아요. 풀 같은 거는 저희가 긁어갖고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는 주민들의 땔감으로 쓰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쓸 수 있게 잘라야 돼서 자른 다음에 그걸 옆에 하천 부지에다 그 나무를 정체해주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많은 양의 풀을 한 곳에 과도하게 매립하면 강물과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풀이 흙 속에서 썩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로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밭과 단풍잎 돼지풀 등 외래식물 역시 땅에 묻힐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 속에서 썩게 됩니다. 그러면 썩으면 그 썩은 물들, 그 오염물질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흙을 오염시키고 외래식물이 혹시나 존재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을 제거 과정에서 종자를 확대시키는. 이 같은 정비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250헥타르의 하천변에서 이달 말까지 추진됩니다. 환경당국은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을 먼저 제거한 다음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각 지자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의 경제 성장 속도와 질이 다른 시도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손원교 기자입니다. 1991년 이후 강원도의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이후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건설 투자와 정부 소비 확대 등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성장세가 견고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그나마도 87.7%가 영세업체고 노동 생산성은 전국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은 줄고 고령층은 증가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도민의 경제적 삶의 질과 지역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개발사업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평창은 알려졌지만 강원이 알려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 있고 그런 부분들을 평창을 강원도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청년층 유출 억제 등 적극적인 인구 대책 추진과 함께 혁신 역량 강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혁신 지수는 전국 평균의 26%에서 43%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의 동력인 혁신이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서는 미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 혁신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편적으로 범도민 대상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그리고 각 권역별 코어 형성 전략, 혁신 코어 형성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인위적인 혁신보다는 자율적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혁신 주체 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2009년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난방 연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연탄은행은 최근 평양과기대 전유택 총장 등 관계자들과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난방 연료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대북 제재 완화 동향을 살펴 이르면 9월부터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북한에 연탄 10만 장과 밀가루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167명 가운데 도내에서는 삼척에 사는 55살 이모 씨가 1억 2,600여만 원을, 원주에 사는 49살 남모 씨는 7,800여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명단이 공개됩니다. 다국적 기업인 루브르 호텔 그룹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에 호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호텔 그룹 한국지사인 골든튤립 코리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망상지구 호텔 투자 협약을 맺고 레저와 숙박, 여가 기능을 갖춘 호텔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골든튤립 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망상지구 사업자가 확정된 뒤 투자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브르 호텔 그룹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60개국에서 7,500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중국 진지양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항일 애국지사 윤희순 의사 추모 문화제가 어제 각급 기관장과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봉이고에서 열렸습니다. 애국지사 윤희순 의사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추모 문화 행사에서는 소양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봉이고 학생들의 현악 합주 등의 식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윤희순 의사를 기리는 신앙송과 의병아리랑, 가곡, 경고문 낭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윤희순 여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일부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춘천과 홍천은 폭염 관심 지역으로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폭염 관심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속초 해경이 주요 항구 인근 바다의 해양 레저 활동 허가 수역을 개정합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강릉 주문진과 양양 남해, 속초항 등 11개 항 주변 바다의 해양 레저 활동 허가 수역을 바꾸는 안을 고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속초 해경은 선박 출입이 잦은 해역에 해양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레저 활동 허가 수역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성군이 고용노동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사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횡성군 신성장력 동력을 위한 창업 양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교육수료생 17명 가운데 11명이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횡성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내년도 사업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